안녕하세요. 그동안 3번의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았는데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대답을 해드리는 것도 정말 좋겠지만 제 영상을 보시고 직접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농자라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채널의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거 하나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우승을 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뭔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할 때 우승팀들에게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겠죠. 제가 영상에서 분명히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점들은 농자랄인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읽고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먼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기준들인데요. 역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에이스의 존재입니다. 확실한 에이스라는 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선수를 막으려면 과연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자, 제가 에이스급 선수들을 보통 두 종류로 나누잖아요. 아이솔 마스터는 미드레인지에서 1대1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야, 얘한테 득점 주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냥 최대한 어렵게만 쏘게 해. 이렇다면 더블팀 유발자는 다른 애들한테 3점을 빼주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얘를 막아. 요 정도가 주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득점하게 두느냐, 팀원들을 두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정말 가끔씩 그런 선수들이 나와요. 득점력이 너무 세가지고 더블팀을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아이솔 마스터. 파급 효과가 너무 세서 차라리 득점을 줘야 하는 더블팀 유발자. 대표적으로 조던 그리고 르브론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선수들을 우리는 역대급 선수들이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던 이 선수들도 그들의 뿌리는 똑같고 무언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점도 결국에는 똑같지 않나 싶네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보스턴하고 토론토가 참 안타깝게 떨어졌는데요. 이 팀들의 에이스들은 각각 테이텀하고 시아캄이었는데 이 선수들을 막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느껴졌어요. 이번 시즌의 서부 컨퍼런스는 이 에이스급 선수들을 막기 위해서 무얼 포기를 할까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동부 컨퍼런스는 과연 감독들이 누구를 어떻게 막을까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상대가 무언가를 강제로 포기하게 만드느냐 혹은 상대가 무얼 어떻게 막을지 선택을 하게 하느냐 요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선수들이 있다고 반드시 우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압도적인 더블팀 유발자를 갖고 있는 팀들을 보면요. 특히나 정규 시즌에 압도적인 승률을 보입니다. 이들은 이 더블팀 유발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팀의 오펜스를 풀어나가는데요. 이거는 이 에이스급 선수를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은 이기는 거는 꿈도 꾸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팀들은요. 보통 정규 시즌에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고 시즌 MVP를 받는 선수들도 많고요. 플레이오프에서도 마땅한 해결책을 만나기 전까지는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팀은요. 이 더블팀 유발자가 막히기 시작하는 순간 정말 답이 없어져요. 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드가 에이스인 팀은 우승할 수 없다라는 말이 정말 많았잖아요. 저는 이 말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더블팀 유발자의 원맨팀일 경우에는요. 이 선수가 막히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에이스급 선수가 막히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선수들은 이 에이스한테 받아먹는 선수들인데 얘가 막히면 답이 없죠. 그리고 이런 점은 이번 시즌 미러키가 너무 여실히 보여줬죠. 자, 골든 스테이트의 커리, 작년과 이번 시즌의 미러키, 그리고 르브론의 클리블랜드 1기 시절 모두 정규 시즌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근데 아이소 마스터랑 더블팀 유발자를 동시에 갖기란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팀들이 우승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팀에는 최소한 클러치나 팀의 공격이 답답할 때 1대1로 미드레인지에서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식스맨에 이런 선수가 있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골든 스테이트의 숀 리빙스턴. 반면에 아이소 마스터가 중심인 팀들은요. 그 팀의 완벽한 공격 시스템 그리고 그걸 이끌어줄 선수가 없으면은 굉장히 힘든데요. 35점을 넣던 시즌의 코비도 트라이앵글 오펜스를 만나기 이전의 조던도 그리고 이번 시즌의 카와이도 이 좋은 시스템 혹은 더블팀 유발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승을 하기에는 조금 힘에 부치는 모습이었죠. 일단 마땅한 시스템이나 선수가 없으면요. 이 선수들한테 그냥 대놓고 더블팀을 오겠죠.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더블팀을 오지 않더라도 이 선수들이 82경기의 정규 시즌을 버텨내고 플레이오프의 결승까지 이거를 혼자서 이겨내기에는 체력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옆에는 정규 시즌을 버텨줄 훌륭한 시스템, 그리고 이들이 중요할 때 활약하도록 아껴줄 수 있는 훌륭한 시스템이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 훌륭한 시스템을 또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코트 전역에서 득점할 수 있는가? 이 더블팀 유발자가 중심인 팀들을 보면요, 이 골 밑에서 르브론처럼 돌파로, 샥처럼 포스트업으로 골 밑에서 더블팀을 유발을 하면은 이 3점 라인에 받아먹는 슈터들은 필수고, 그리고 경기를 마무리 지어줄 아이소 마스터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요즘에는 커리처럼 스크린을 받고 풀업 3점을 쏘면서 3점 라인 뒤쪽에서 더블팀을 끄는 유형이 많은데요, 이럴 때는 이 골밑까지 공을 뚫고 지나가서 골밑을 위협할 이런 선수에게는 파트너로 숏롤을 통해서 골밑까지 치고 들어가고 밖으로 공을 빼줄 수 있는 선수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수들에게도 이 미드레인지를 처리해줄 선수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소 마스터들은요, 미드레인지 공간은 확실하게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골밑과 3점을 휘저어줄 선수들과 훌륭한 시스템이 항상 필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즌 휴스턴은 3점 라인과 골밑에서는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이 미드레인지를 제압하는 데 실패했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이 에이스급 선수들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는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의 파생 효과를 막기 위해서 훌륭한 수비 로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승 후보를 저격할 수 있는 수비 로테이션이 필요하다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는 거는 팀의 프런트 그리고 감독들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부분은 차후에 영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싶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중요하다 정도로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것 이외에는 또 팀을 하나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선수들, 그리고 상대팀을 괴롭힐 수 있는 터프함을 지닌 선수들, 이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1415 시즌의 샌안토니오, 그리고 배드보이즈 2기의 디트로이트입니다. 이 팀들을 얼핏 보면은 확실한 에이스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 팀들은 완벽한 시스템, 수비, 감독, 이 조건들에 부합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경기를 마무리 지을 때는 확실한 게임 클로저가 게임을 마무리 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25점씩 계속 꽂아주는 선수들은 없었지만 정말 감독, 선수들의 역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커버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더 좋아하는 팀들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던 것, 혹은 앞으로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결론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다룬 내용들 이외에도 분명히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각종 팀을 대면서 어떤 팀들이 이런 조건이 부족했고 어떤 팀들은 이런 조건들이 충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